네. 그러면 5교시 돼 있는 거 지금 그거 읽어볼게요. 여러분 좀 힘드시죠? 네.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것 중에 특히 힘든 이유가 그 악어랑 밴딩이라 하는 것이 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집에 가서 빨리 공부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서 공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시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면은 좀 덜 힘들 텐데 알 듯 모를 듯 그러니까 조금 더 피곤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은 얘기는 정말 훨씬 더 단순합니다. 특히나 여러 남은 얘기 중에 우리가 상상하여 말하기, 강조하여 말하기 이렇게 두 가지 주제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러면 상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부르는 거고요. 가정법. 근데 옛날부터 여러분이 가정법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고생이에요. 가정법이 뭔지를 알면 정말 쉽거든요. 그렇게 어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서 좀 가볍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0단어 구구단, 0발음 구구단까지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상상하여 말하기, 강조하여 말하기 1번. 자 소리 읽어보죠. 이 기본적인 문법 영역에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분위기 그리고 문화 맥락이 영향을 미쳐서 말이 완성되지요. 자, 우리가 어느덧 말의 완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완성되려면 아까부터 얘기하던 뭐 명사 절이다, 형용사 절이다 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 말고 어떤 기분, 사람의 기분, 분위기, 말하는 분위기, 또 문화적인 맥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약간 뒤범벅을 만들면서 말이 되는 거죠. 말은 사실은 수학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말의 모든 면을 보려면 약간 뒤집어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완성이 될 테니까 그런 걸 이제 보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소리 읽어보면요. 세상을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면 만날 수만 있다면 아빠의 이름을 알지 똑같은 외모일지 상상만으로 노래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므로 가정법에 맞는 동사의 과거형을 썼다. 자, 그럼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Tears in Heaven. 이따가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와, 저는 좀 놀랐어요. 제가 노래를 여기 5곡을 뽑았는데 그 노래 중에 한 곡 말고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대 차이를 느끼며 이제 이렇게 노래를 자꾸 해야지 그때의 그 주옥 같은 명곡들이 잊혀지지 않고 되지 않겠나. 오늘 제가 그 CD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 실강의 할 때는 CD를 준비해서 부르려고 그래요. 노래를 가르쳐 드리려고. 자, 이따 그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 불러보겠고 어쨌든 이건 상상이잖아요. 아들은 떠났는데 지금 아들에 대해서 만날 수 있다면 이러니까 그런 건 무슨 법으로 노래 불러야 된다? 가정법으로. 가정법이란 상상만 한 것에 대한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소리. if를 쓴다고 모두 상상만 하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경우에 가능한 일을 생각해 보면서 만약 뭐뭐면 뭐뭐 할 거야 라고 단호하게 직설적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if가 있으면 가정법은 아니라는 거죠. if를 쓰고도 직설법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if를 만약에라고 다 상상만은 아니잖아요. 저 만약에 네가 나한테 돈을 갚으면 더 빌려줄게. 이거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이에요? 직설법. 그죠?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4번이 되게 말이 길죠? 네, 말이 길지만 이제 사실 이 책을 만들면서 말을 줄이고 잘 분산시켜서 배열하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줄줄줄 설명이 길어지지 않게 많이 했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피할 수 없이 길어진 것은 그만큼 이게 다 중요해서니까 여러분 좀 힘들어도 보세요. 소리 있습니다. 현재와 다른 일을 상상할 때는 if절의 과거 시제, 주절의 과거형 조동사를 쓴다. 과거와 달랐던 일을 상상만 할 때는 if절의 과거 완료 시제, 주절의 과거형 조동사와 have, ved를 쓴다. 미래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하지만 혹시라도라는 의미로 보다 조심스럽게 말한다면 if 주어, should 동사, 주절에는 실현 가능하면 will, 실현성이 덜하면 would형 조동사를 쓴다. 만약 정말 어려운 미래의 일을 가정하면 만에 하나라는 뜻으로 과거 분위기가 물씬 나면서도 미래를 의미하는 were to 동사를 쓴다. 그래서 상상한다는 거는 현재와 다른 걸 상상할 수도 있고 또는 과거와 달랐던 걸 상상할 수도 있고 미래에 있기 어려운 일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현재와 다른 일은 무슨 시제를 써서 표현하고 과거. 과거와 다른 일은 과거 완료.
미래에 그런 일이 잘 없을 것 같을 때 혹시라도 이러면 조동사 should. 그런 일이 진짜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러면 were to. 자, 그 다음에 5번 소리 읽어보죠. I wish는 wish가 소원을 뜻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노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와 다른 사정 혹은 미래에 있기 어려운 일을 소원하며 뭐뭐이면 좋으련만 같은 말투를 만든다. 그러니까 I wish를 쓰면은 직설법이다, 가정법이다. 가정법. 직설법으로 이러길 바란다면 I wish가 아니라 I hope. 진짜 일어날 일은 I hope. 일어나기 어려우면 I wish. 친구 병문안 가면 I hope, I wish, I hope. 그래야겠죠. 진짜 일어날 일 남한테 뭐 기원하면서 I wish라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일어날 일은 자꾸 I hope라 그러셔야지. 그러니까 I wish는 언제 쓰냐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할 때 일본 팀도 잘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영어로 이럴 때는 I wish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죠? 안 되기를 막 속으로 바라면서 자, 그러면 I wish가 그 자체가 별로 아닌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가정법 시제를 늘 써주셔야 되고 진짜면 I hope다. 6번 합니다. 소리 읽으면 일관성은 주로 수와 시제 그리고 대명사의 수량과 성별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일관성이라는 문제에 문장을 마지막에 다듬을 때는 일관성 있게 단수면 단수를 쭉 맞춰주고 뭐 복수면 복수를 여자라 그랬으면 여자를 맞춰주고 이런 일관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영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되게 체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말해주니까 왔다 갔다 거리는 걸 허용을 안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소리 읽어보면 적절한 대명사나 대동사, 대부정사로 중복을 피하고 간결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대용이다. 그러면 대용의 대 무슨 뜻?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 말이 이렇게 길었으면 a handsome prince를 간단하게 he로 줄인다든지 a beautiful lady를 간단히 she로 줄인다든지 동사도 굉장히 긴 동사였더라도 간단하게 대동사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 공부를 해야지 말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있습니다. 컴마를 쓴 이유가 잠깐 숨을 쉬면서 주저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인지 잠깐 끼워 넣을 것이 있다는 것인지 병렬 구조로 연결할 거리가 많아서 and, but, or 등을 쉼표로 대신한 것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면 진정한 실력자라 할 만하다. 자, 쉼표도 읽는 거예요. 이 쉼표를 왜 썼는가? 몇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첫째, 왜 쉼표를 쓰거나 부사 끝, 주절, 시작. 두 번째, 삽입. 잠깐 끼워 넣을 것이 있다. 세 번째, 등위 접속사 대신. 그래서 그 쉼표를 왜 썼구나 이렇게 정리해 알아볼 수 있으면 진짜로 문장 구조 잘 보이겠죠. 자, 그다음에 9번 있습니다. just나 only는 단지를 뜻해서 내용을 제한하면서 집중하는 강조부사로 흔히 쓰인다. 강조하는 말이고, 그다음 so는 하도 뭐뭐해서라는 뜻하며 형용사를 강조한다. 부정문을 강조하려면 조금도 아니다, 전혀 아니다 에서처럼 in the least at all 이런 말로 not in the least, not at all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 강조를 위한 강조 위에 단어를 추가한 경우다. 다음 마지막이죠. 다음 네 가지 도치의 경우를 잘 기억해 두자. 자, 물론 도치의 가장 기본은 의문문이에요. 근데 의문문은 문제가 나올 정도로 까다롭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기본인 그 의문문을 빼고 까다로운 네 가지 경우를 외우자는 겁니다. 자, 1번. 부정어 only를 강조하려고 문장 앞에 쓰면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부정어로 시작하면 도치를 하는 거죠. nor am I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2번 소리 so that 구문에 so 형용사를 강조하려고 문장 앞에 쓰면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그러니까 so beautiful, so embarrassed, so hot 이렇게 말하고 나면 도치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소리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should와 had를 주어 앞으로. 자, 그러면 이건 정말 잘 생각해 봐야겠. 근데 이게 될까 모르겠네요. 아까 가정법이라는 거는 현재와 다른 일은 무슨 시제? 현재와 다른 일을 상상할 때 무슨 시제? 과거. 과거와 다른 일을 상상하면 과거 완료. 미래와 다른 일이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자, 혹시라도가 should. 만에 하나 이거 안 되겠지만 were to 이랬죠? 그런데 만약에 if가 날아가면은 미래에서 뭐가 주어 앞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조동사 should와 were. 만약에 if가 날아가면 조동사 뭐가 과거 완료란 동사 형태가 뭐니까
had pp. 그러니까 if가 날아가면 뭐가 주어 앞으로? had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기본형을 안다면은 if를 생략했을 때 주어 앞으로 올 수 있는 조동사는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should, were, had. 그래서 갑자기 불쑥 주어 앞에 should나 were나 had가 있으면 딱 가정법에 if가 빠졌구나라고 금방 알아볼 수도 있게 되죠.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 가정법을 알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4번 소리 읽으면 장소부사로 시작하는 일형식 문장은 어디 어디에 있다 무엇이 이렇게 끝납니다. 장소부사 있다 무엇이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문장이 주어로 끝나는 이런 특이한 경우까지 생각해서 딱 4개만 기억을 하셔도 문장에서 주어가 뒤로 가는 이유들을 다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다. 물론 이제 아주 까다로운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책 볼게요. (350페이지) 자, 구름의 3번째 줄입니다. 자, 형광펜칠하게 읽으면서 하죠. 이 기본적인 문법 영역에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분위기 그리고 문화 맥락에 영향을 미쳐서 말이 완성되죠. 자, 여기 형광펜칠하는 이유는 기본적 문법 사항 그리고 분위기, 문화 맥락 이런 걸 고려해서 글을 읽으시자고요. 근데 이 기본적 문법 맥락이라는 건 문법 영역이라는 건 밑에 있는 그림 하나로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을 싹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문법의 핵심에는 뭐가 놓여 있죠? 의미. 문법을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면 명사 관련, 동사 관련, 연결어 관련이잖아요. 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 판단해야 되고, 2번째로 중요한 건 한정사 잘 써야 되고, 3번째 중요한 건 수량 표현과 대명사를 잘 명사에 맞춰주는 거죠. 마지막은 수식, 형용사 쓸 자리인지 부사 쓸 자리인지 비교 적당하게 했는지 이게 명사 관련이고, 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 시제, 태가 잘 처리된 본동사를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2번째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뒤에다 뭐 전치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3번 동사의 패턴. 권하다라는 말 다음에는 권하다 누구한테 뭘 하라고 이러니까 to를 붙여야 된다거나, 자, enjoy 다음엔 ing를 써야지 to를 쓰면 안 된다거나 이런 패턴들을 잘 알도록 해야겠고, 마지막으로 to ing ed라는 밴딩을 적절하게 붙일 수 있어야지 되겠다. 그 다음에 연결어는 가장 짧게 명사를 연결하기 위해 무슨 사? 전체사. 그 다음에 대등한 품사를 연결할 때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악어 몸통을 주절에 연결할 때 종속 접속사, 그리고 접속 부사란 however가 대표인데 완전히 독립된 문장을 누가 어쩌다 마침표 찍고 however 그 다음에 문장을 쓸 때 가장 큰 덩이를 연결하는 말이 접속 부사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문법 모든 영역이 정리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무드와 컬처가 각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무드 한국말로 분위기, 컬처, 문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맥락 사회이냐 저맥락 사회이냐 이런 얘기들 그런 것을 우리가 들어두면은 영어를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이제 우리가 지적하지 않는 부분들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를 가셔서 에릭 클립튼의 자, 그 부분 형광펜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합니다. 세상을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며 만날 수만 있다면 아빠 이름을 알지 똑같은 외모일지 상상만으로 노래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므로 가정법에 맞는 동사의 과거형을 썼다. 이 노래 어떠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다음, would you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I must be strong and carry on, 'cause I know I won't be long here in heaven. 아시죠, 그쵸? 예. 그러면 여기에 would you know 할 때 would라는 시제를 써야지 will이라고 쓰면 되겠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so라는 동사를 쓴 것이 과거라서 쓴 거다? 아니다. 과거가 아닌데 왜 so라 했다? 안 되니까. 안 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쵸? 예. If I saw you in heaven이라고 할 때, 안 되지 하는 것을 과거로 표현한 거다. 그러면 so가 과거가 아니라 안 되진 줄 어떻게 알았다? if가 있으니까. 그쵸?
if 다음에 나오는 과거 시제는 과거라서 쓴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니까 썼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쵸? 맞죠, 여러분? 예. if가 있고 so 있으니까 이게 과거 만약에 봤다면이 아니라 볼 수 있다면 인데 이게 안 돼서 썼구나. Would you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할 때 so도 마찬가지다. if 다음에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노래들을 보면은 막 상상하는 노래들은 다 과거로 이렇게 막 연기 피우면서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실제 되는 일은 분명히 하겠다 이러면 will이라든지 이런 동사들을 쓴다는 걸 볼 수 있다고요. 옆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 종합반에서 노래 불렀을 때 거기 학생들이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외에는 다 모르더라고요. 이 노래 아시죠? 어떻게 좀 해보시죠. Rain 어떻게 음이 어떻게 돼요?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이러는 거.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 is not for me, cause 이런 때 거기 동사들이 하나도 과거 시제가 없잖아요. 그쵸?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will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직설법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느껴보시자 하는 내용인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를 봤을 때 If I saw you in heaven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라서가 아니고 상상만 한다는 표시다. 하나를 기억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노래 부르고 있으면 안 되죠. 자, 355페이지에서 자, 직설법 if 쓰기 형광펜 하겠습니다. 자, 소리 내보시면 if를 쓴다고 모두 상상만 하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경우에 가능한 일을 생각해 보면서 만약 뭐뭐면 뭐뭐 할 거야 라고 단호하게 직설적으로 말한다. 자, 첫 문장만 읽죠. 소리가 If you touch that hot frying pan, you will get burned. 진짜로 상상만. 진짜로 그럴 수 있죠. If you touch that, if you touch. 여러분, if 다음에 touch가 나오자, if 다음에 touch라는 동사만 보면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이에요? 직설법이죠. touch에 아무런 과거의 기미가 없잖아요. 예? touched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If you had touched라고 하지 않았고, if you should touch라든지, if you were to touch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if 다음에 touch라고 쓰니까 진짜로 일어날 것 같아요? 상상만 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현재 시제가 뭘 의미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기 조동사 will get burned 이랬잖아요. 왜 will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지 않고 would라고 하지 않고. 법 조동사에서 진짜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will이 뭘 의미해요? 진짜로잖아요. would는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자, 그 다음에 361 맨 위에 I wish. 자, 소리 읽어보자 합니다. I wish는 wish가 소원을 뜻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노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와 다른 사정 혹은 미래에 있기 어려운 일을 소원하며 뭐뭐이면 좋으련만 같은 말투를 만든다 해가지고 거기다 표시하셨고, 요거는 여기 옆에 보시면 I wish 외에도 뭐 가정법을 표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내용의 대표로 쓴 겁니다. I wish만 아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빠뜨렸나 봐요. 356페이지. 자, 이 그림이죠. 가정법. 예. 현재에 대해서 진짜면 현재 시제 쓸 텐데 현재에 대한 상상이니까 무슨 시제? 과거. 과거에 대해 진짜 있는 일이면 과거 쓸 텐데 과거의 일이 옛날에 뭐뭐였다면 이라는 거 과거가 실제로 아니면은 그것을 무슨 시제? 과거 완료. 미래에 대한 일을 가정한다고 현재 시제를 쓰면 그게 진짜처럼 들리니까 현재가 아니라 뭐로 써서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이라는 표시. should나 were to. 그래서 그 말을 전부 다 형광펜 칠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되게 말이 기니까 이거 별표한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시면 외우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제가 외우세요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외우고 싶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68페이지 상자 안에서 일관성은 한 줄 표시하겠습니다. 368페이지요. 자, 소리내어 읽어보죠. 일관성은 주로 수와 시제 그리고 대명사의 성별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자, 예를 들면 although 이거 악어 이빨이죠. 항상 무슨 사절만 만드는 부사절만 만드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죠. 자, 주어 읽으시면 experts 동사 agree. 주어가 복수니까 agree 뒤에다가 s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런 걸 딱딱 맞춰준 거죠.
that 무슨 사절이죠? 명사절. agree란 동사의 대상이니까요. 자, 주어는 뭐고요? trees. 동사 do suck up. 동사로 2번 썼죠? 왜 그러냐면 do라는 동사를 써서 강조한다는 걸 조금 이따 볼 겁니다. trees do suck up. 진짜로 빨아들여요. 이랬는데 tree가 s로 끝나기 때문에 do라고 해야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does라고 하면 안 된다. 주어하고 동사가 딱딱 수위 면에서 일치해줘야지 된다.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잘 맞추자. 옆에 보시면은 상자의 맨 마지막 줄에 적절한 이라는 말이 밑에 2번째 줄 있죠? 자, 거기부터 형광펜 칠하면서 읽어보자 합니다. 적절한 대명사나 대동사, 대부정사로 중복을 피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대용이다. 그래서 간결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걸 기억하고 나중에 공부해 주세요. 자, 373페이지. 쉼표의 3가지 기능. 상자의 2번째 줄에 잠깐 거기부터 자 읽어보자 합니다. 잠깐 숨을 쉬면서 주절을 맞을 준비를 해라. 부사가 끝났으니까 잠깐 숨 쉬라 라는 표시로 쓴 것인지 아니면 잠깐 끼워 넣을 것, 삽입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앞뒤로 쉼표를 쓰는지 아니면 병렬 구조로 연결할 거리가 많으니까 and, 쉼표, but, 쉼표, or 이런 식으로 등위 접속사 대신 쉼표를 쓴 것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이제 소리 읽어봅니다. Over time, 쉼표, however, 쉼표 여기까지 다 부사였고 주어 동그라미에 보시면 the absorption. 전치사 없는 첫 번째 명사가 나왔죠. 대체로 이럴 때 앞에 쉼표를 씀으로써 지금까지는 부사였고요. 이게 주어입니다. 라는 표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On the other hand, language is inseparable from culture. 이 문장의 주어가 language라는 것은 쉼표로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대체로 이런 식이라. 자, 쉼표의 기능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377페이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단어를 끼워 넣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trees. 자, 소리 읽어볼까요? Trees do suck up CO2 from the atmosphere. 해서 나무들이 실제로 빨아들입니다. suck up 합니다. CO2를 from the atmosphere. 해서 사실 do가 없어도 되잖아요. trees suck up 하면 되는데 do 이렇게 세게 읽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단어를 추가하는 경우들 있죠. 자, 그중에 뭐 just나 only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단지 이렇게 강조했다고 여러분 형광펜 쭉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so 이렇게 넣으면 하도 어떻다라고 강조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맞게 여러분이 소리를 내셔야죠. 읽을 때. 뭐 so beautiful 이렇게 막 졸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so beautiful 이렇게 말하고 do suck up 이렇게 분위기를 살려서 그쵸? 말을 그렇게 해주셔야겠고 전혀 아니다 이럴 때 not at all 또는 not in the least 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의 전혀 이런 정도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첫 문장 읽어봅니다. 소리가 자, just as 이렇게 읽어야죠. as just 없어도 되지만 as를 강조하기 위해서 just as we need the trees to produce oxygen The trees need us to protect them from fires and logging. 자, 뜻이 뭔지 나중에 봐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뒷페이지 379페이지에 주어, 동사, 도치의 4가지 경우 설명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다음 4가지 도치의 경우를 잘 기억해 두자. 이래서 1, 2, 3, 4 다양한 펜 칠하시고 공부해 주세요. 예, 자, 형광펜 칠해주시고 우린 예문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소리 읽으시면 Little did she dream. 자, 이렇게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Little did she dream. 소리 Little did she dream. 도치를 하는 이유는요. 강조하느라고 앞에 센 말을 쓰기 때문에 흐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Little did she dream이 아니라 Little did she dream. 소리 Little did she dream. Little did she dream. 이렇게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did가 떨어져야 돼요. 강약강. 우리 조금 있다가 발음 공부할 때 여러분 이거 들으시게 될 거예요. 위에도 설명을 왜 도치를 하는지를 강약강을 만들기 위해서 도치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것도 소리 이렇게 내야죠. So important are trees. 자, 소리 So important are trees. 그러니까 강은 so important are trees 이렇게 들어가고 아가 떨어져야지. So important are trees. 그러면 전혀 느낌에 살지 않죠. 자, 그 다음 소리 읽으시면 Had I been there. 자, 소리 Had I been there. Had I been there. 어떤 이렇게 흐름들이 있죠. 이렇게 들으면은 앞에 뭐가 있다 빠졌구나. If I had been there 했는데 had I been there 이렇게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장소부사로 시작하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소리 읽어보시면 On the tree branch, 나뭇가지에, 다음에 sat, 앉아 있었다. 무엇이? A glorious eagle, 이 딱 앉아 있었다. 되게 멋있는 장면이 생각나네요. 주어로 문장을 마무리한 경우였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 한 20, 30분 정도 해서
그 구구단을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한테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조금만 참아 보시면 그래도 그걸 하길 나왔다 그렇게 우리 서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 구구단, 영단어 구구단을 보시죠. 그러면 186페이지를 보시면 첫째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단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많이 외우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되도록이면 체계적으로 외우자는 거죠. 영어 단어 안에 있는 체계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첫째는 1번 어떤 책을 알아야겠다고요? 영 단어에도 부수가 있다는 거. 한자 공부하는데 부수 모르면은 정말 너무 진도가 안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요새 학생들은 한자를 얼마큼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한자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 부수를 알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어떤 글자가 있으면 이게 뭐 돈과 관련한 말이다, 말과 관련한 거다, 부수를 알면, 그렇죠? 근데 영어에도 그런 게 있다고요. 굉장히 많이 있고, 한자보다도 더욱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영어에.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옛날에 한자를 공부할 때 제가 뭐 굉장히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게 참 재미있었는데 영어를 보니까 한자보다도 훨씬 더 쉽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름절어, 음절을 알아야 돼요. 발음 try. try 아니고 try. 그럼 어떻게 try가 try라고 한음절어가 되는 거예요? 빨리 말하면 돼요. try? 빨리 말해서 try라고 try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try 할 때 요 부분을 I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자, 소리 I 하고 입을 닫으면 이 소리가 그냥 끌려오는 거죠. 이가 아니라 다시 I.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소리 내보죠. right. 그 다음 이렇게 하면 try. 그러니까 이걸 붙여버려서 tr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음절? 1음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음절이죠. 소리 읽으시면 inspire. 이럴 때 in의 뜻이 있고 spire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소리가 successful. 그러면 suck의 뜻 있고 success의 뜻 있고 ful의 뜻이 있어. 그것이 합쳐져서 successful이라는 말이 나온 거다. 여러분 ful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full 무슨 말? 많다는 거잖아요. full에서 L 빠진 거잖아요. success가 많다는 거죠. successful은. 그렇죠? 그러면 success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런 공부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름절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뭐 록이 아니죠? 자, 소리 lock.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L-O-C-K 이러는데 발음 어떻게 한다? lock. 왜냐하면 미국 영어에서 자음이 막으면 모음이 어떻게 되죠? 음매기죽어. 여러분. 음매기죽어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김미아 씨가 옛날에 했던 개그인데. 그러니까 모음이 막 막으니까 음매기죽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음이 막으면. 모음이 기가 살아요? 기가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소리가 길게 나겠어요? 짧게 나겠어요? 짧게. 그러면 오가 짧게 날 때는 이런 소리가 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고 소리 내시면 not 이렇게 읽지 not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영국에서는 좀 not 같이 발음을 한대요. 근데 미국 영어는 자음이 막으면 R로 읽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not, lock. 그 다음 소리 내죠. climb. 그 다음 fall, run, take, get, let, pass, try, plan, fail, seek, come, go.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읽을 동안에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공부할 영 발음 구구단에 너무나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럼 먼저 한번 가볼게요. 199페이지. 여러분이 아까 그 단어들 몇몇 단어들을 읽을 때 거기 get이라고 읽을 때는 get이라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get이라고 읽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get이라고 읽었는데 여기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단어는 여러분이 모르죠. 안 해요 참. 그쵸? 동사원이요? meet, met. 그러면 여러분 모를 만한 단어를 만들어 보려고요. 이런 단어. 이런 단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없지만 여러분 뭐라고 읽겠어요? fat 맞아요? 혹시 뭐 feed이라든지 뭐 자신 있어요? fat 맞아요? fat이겠지? 그러면 뭐냐면 자음이 막으면 e라는 스펠링을 뭐로 읽기로 약속이 됐다는 걸
에로 읽기로 약속이 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 만약에 얘가 fat이 아니면 영어가 문제지 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자음이 막을 때 A는 에라고 읽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E는 에, 짧은 에, A는 에, 소리? 에, 입을 길게 벌려서 에, 혀가 이렇게 거의 볼 정도로 에, 입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에, apple 이러잖아요. apple 거의 아처럼 들리잖아요. A는 에라고 읽고 E는 에라고 읽고 I는 이, 침을 뱉듯이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돼. eat, 뭐 sit 이런 식으로 뱉듯이 그 다음에 O는 아라고 읽기로 U는 어라고 읽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읽는 게 내가 맞지 영어에서 그게 변칙이지 내가 제대로 읽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도록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영발음 구구단의 2단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일단 1번을 보시면 199페이지 1번 왜 알파벳을 알아도 영어를 읽을 수 없나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영어 문제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이 so poor하다고요. 그냥 서투른 알파벳입니다. 한글은 어때요? 아주 대단히 굉장히 좋은 글자체계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자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쵸? 예, 한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첫째이자 그 다음에 뭔지 잘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 어디 가면 늘 자랑하는 게 한글이고 그다음 한글 다음에 뭘 자랑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그러잖아요. 첫째죠. 제일 자랑스러운 거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뭐든지 소리를 잘 글자로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한글 같지가 않아요. 한글처럼 발명해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가 한글에 비해서 굉장히 서투르게 소리를 표현하다 보니까 알파벳은 26자인데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는 50가지 정도 된다고요. 발음 기호가 그렇죠. 자, 게다가 여러분이 그 표를 보시면 알파벳은 모음은 5개, 자음은 21개, 총 26개인데 롱맨이란 사전은 발음은 51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옥스퍼드란 사전은 46개입니다. 맥밀란은 42개입니다. IPA라고 공식 발음 기호는 55개입니다. 그리고 스콜라스틱이라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육 출판사는 46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소리가 몇 개인지에 대해 대표적인 사전들을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마다 발음 기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탓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발음 기호 스펠링은 26개인데 소리가 거의 50개가 되니까 영어가 문제지. 그쵸? 그러니까 영어가 서투른 거예요. 발음이 제대로 스펠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소리를 보여주는 글자이지만 능숙하게 소리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 사전에는 발음 기호가 따로 필요한 거죠. 한글 사전에는 발음 기호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근데 영어 사전은 발음 기호가 필요해요. 원어민이 보는 사전에도 발음들을 써줘야 된다고요. 그냥 글자만으로는 충분히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자체에 문제가 좀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영어 자체에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흔히들 말하는 파닉스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파닉스라고 얘기 뭐 써있는 파닉스라는 거. 그래서 미국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파닉스를 자꾸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의 일부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뒷페이지. 그러면 일단 미국 아이들이 발음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파닉스, 너무나 유용한 파닉스는 아의 이오라는 모음이 5개 스펠링이 20개 넘게 바뀌는데 아까 보세요. 그쵸? 앞 페이지 보시죠. 자음은 별 변동이 없어요. 자음 스펠링의 숫자는 21개인데 25, 24니까 거기서 거기라고. 근데 모음은 5개가 26개가 되니까 모음이 문제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모음을 이 사람들이 금방금방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모음 5개의 스펠링을 짧게 읽는 경우와 길게 읽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음의 소리를 바꾸는 이유는 짧고 길고 아니면 모음을 2개 쓰거나 아니면 뒤에 RWY라는 모음의 소리를 조정하는 모음의 소리를 휘게 하는 스펠링이 붙으면 그 모음의 소리가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요. 설명을 했죠. 설명 5개 모음이 10개로 간단하게 소리를 바꾸는 방법 같이 읽어보시자 합니다. 모음이 cat, pat, bit, not, bus처럼 자음에 의해 둘러싸이면
음매 기주가 하면 짧은 외마디 소리를 내요. 그런데 마지막 자음 뒤에 보편 모음, universal vowel이라고 불리는 어머니 같은 모음 이가 붙으면 모음이 기가 살아서 자 모음 어머니 같은 모음이 딱 뒤에서 받쳐줘. 그러니까 모음이 기가 살아. 말 되죠? 기가 살아서 원래 알파벳 소리를 품위 있게 내요. 예를 들면 A를 A가 뭐라는 소리가 나고 A 그다음에 E 그리고 I 또 O 또 U 뒤에 모음이 있으니까 얘가 당당하게 A, E, I, O, U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거죠. 다음 예를 들어 자 소리 읽어보죠. 예를 들어 뭐라고 읽어야겠어요? Kate 또 Pete 또 Bite 또 Note 또 Buse U니까 Buse 그렇죠? Use에다가 B를 붙이니까 Buse 라는 스펠링은 소리 읽어보죠. Kate, Pete, Bite, Note, Buse로 소리 나는 거죠. 이가 받쳐주는 경우 외에도 모음이 겹쳐 있으면 기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기가 사니까 모음이 앞에 있는 모음이 기가 살아서 자기대로 알파벳대로 소리가 나요. 발음하시면 need, see, seem, dream. 모음만으로 끝나는 단어 so, no. 자음이 막지 않으니까 얘가 기가 죽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so, no도 알파벳대로 소리 나요. 자음이 짧게 소리 나도록 재촉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발음 규칙인가요? 예.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cat, case, pet, need, bit, bite, not, note, bus, use. 예. 그럼 똑같은 스펠링을 어라고 읽었다가 you라고 읽는 것 사이에 무슨 규칙이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무엇이 정식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음이 겹치면은 어떻게 읽는지 또 R이나 W나 Y가 끼어들면 어떻게 소리를 바꾸는지가 이제 03번 제목이에요. 03번 제목 읽어보죠. 견모음 및 RWY에 의한 변주. 이래가지고 이런 건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읽어봐야 되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럼 좀 전에 했던 거 적용하여 다시 읽어볼게요. 186페이지로 오시고 186페이지에 이 이름절 단어들을 자, 자음이 막았으니까 짧게 길게 오를 짧게 짧을 때 오는 무슨 소리? 그래서 발음 rock. 근데 클라임의 경우는 자음이 막은 것 같은데요. 그 B라는 스펠링이 모음에 가깝거든요. 이런 걸 유성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climb 이렇게 소리 나는 겁니다. 여하간 이건 좀 넘어가 예외라고 하죠. 어차피 B가 묵음이니까요. 그 다음에 발음은 fall. 자, 이 경우는 여러분 칠판 보시고 fall의 뭐라 그럴까 원형은 올이에요. 올이라는 원형에 되게 여러 가지 스펠링을 붙이거든요. 자, 뭘 붙일 것 같아요? fall, 또 tall, 그렇네요. 또 call, 또 more, 또 small, 또 ball. 그쵸? 꽤 많은 단어들이 올이라는 스펠링을 그대로 두고 이 앞에다가 스펠링을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요걸 올만 알면은 그 앞에 자음만 탁탁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읽어보죠. 소리. all, for, call, tall, more, small, ball 이렇게 돼서 ALL의 소리를 보통 N은 에거나 A로 읽지만 ALL의 경우는 all로 읽기로 약속이 되어서는 탁탁 붙이는 그런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소리 읽어보면 run. 자음이 막을 때 U를 어로 읽기로 했죠. 자, 그 다음 소리가 take 뒤에 E가 있으니까 A라고 읽어줘야 되죠. 다음 소리 get, let, pass. 자음이 두 개나 있으니까 pace 이렇게 읽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칠판 보시고 소리 내본 발음 pass.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소리 pace. 이렇게 되면 소리 face. 물론 이것의 원형은 ace인 거죠. ace라는 말에다가 race라 그랬다, face라 그랬다, pace라 그랬다, 무슨 이렇게 자꾸 앞에 것을 붙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소리 읽어보시면 try, y는 i나 마찬가지입니다. y, 소리도 비슷하고. 자, 그 다음 소리 plan, 자음이 막으니까 에 소리 난 거고요. 그 다음에 fail, seek, 모음 두 개니까 e라고 읽은 거고. 그 다음 소리 come,
O가 R로 읽지 않고 어로 읽었네요. 이런 예외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니까. 그 다음 소리 go. go 이러지 말고 go. 오, 이렇게 읽어줘야 되니까. 자, 그럼 이것이 이음절어인데, 이음절어부터 발음을 잘 하면은, 이음절, 삼음절은 그것들을 붙인 거니까, 그쵸? 자, 그런데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은. 이음절어는 각각을 붙였지만, 둘 중에 하나에 강세를 넣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럼 강세는 대체로 강세를 넣는 규칙도 이 책에 지금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간상 것을 다 못 볼 것 같은데요. 강세를 넣는 기본적인 규칙은, 뜻을 잘 보여주는 것을 크게 읽는다, 작게 읽는다. 크게. 뜻을 잘 보여주는 부분을 크게 읽어야 된다. 그럼 접두어와 어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EX인 이런 거 접두어고 그 다음에 어근이 있잖아요. 그럼 어근이 뜻을 접두어가 뜻을 잘 보여준다. 어근이 뜻을 많이 보여준다. 어근이. 그러니까 대체로 접두어는 소리가 안 나요. 자, 두 번째 음절에 소리가 있죠. 그런데 어떤 단어가 접두어 어근 시스템이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a가 접두어고 the가 어근은 아니잖아요. 그냥 통이에요. 이럴 때는 앞으로 읽어야 잘 들리죠. 소리 father, 이렇게 mother 이런 식으로. 명사일 때는 그리고 앞쪽을 읽어주는 게 좋고요. 동사일 때는 뒤쪽에 강세를 넣는다. 이런 규칙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읽어보죠. 소리 내시면 escape, 그 다음 locksmith, 그 다음 contact, 또 inspire, 또 process, freshman, insurer, spacecraft, exhaust. 이러면 앞인지 뒤인지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아시겠죠? 자, 강세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강세 공부 좀 소홀히 하셨죠? 영어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책을 이제 토익 스로 스토리라는 책을 만들어서 미국 가서 녹음하고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만들었던 미국인 친구가 다 감수를 받지만, 자기가 한국에서 한 4년 살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영어로 이상한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그 스크립트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원고를, 이제 그 책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책에, 기본 영어로 쓴 부분에 모든 강세 있는 부분을 볼드로 표시했어요. 아시겠죠? escape 하면은 A를 볼드로 굵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읽어보시면서 야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외국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말을 제대로 해도 강세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껏 말했는데 강세 같아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생기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영어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다고요. 명사는 주로 이음절에 강세가 있다. 이음절에 강세가 있다. 명사는. 이음절에. 예, 그 다음에 동사는 이제 물론 이음절에 강세가 있는 편이에요. 접두어에 강세가 있다. 어근에 강세가 있다. 어근에. 근데 이제 process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읽었잖아요. 명사잖아요. process는. 그쵸? expert 이래요. expert는 명사지 동사가 아니죠.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어느 정도 강세를 맞춰요. 처음 보는 단어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아니까. 대체로 접두어에는 강세가 없다거나 명사는 대체로 이음절에 강세가 있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아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9구단 딱 9가지 포인트만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1음절, 2음절, 3음절 이래서 첫째 본 것은 이 음절들은 각각의 뜻이 있고 그것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있다였고요. 그 다음에 02번에 제목 읽어보실까요? 소리? 단어의 첫인상 접두어. 그래서 접두어를 10개만 뽑았어요. 원래 제가 파워워드라는 책의 접두어를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렇게 나눠서 메이저리그의 접두어 15개를 소개했지만 이 책은 더욱 줄여서 10개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A, D나 CON이나 프로라는 접두어가 나오면 이것은 굉장히 좋다는 말이구나. smile이구나. 그 다음에 D라는 말이 나오면 frown, 찡그리고 있구나. 또 뭐 dis나 re나 sub라는 말이 뜻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말들은 다 약간 frown한 말이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도록 샘플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활용해서 단어 공부를 해야지 그게 좋아지겠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3번을 보시면 우리가 모션 뻔히 알면서 커모션이 소동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 컴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고 모션은 움직임이니까 함께 움직이면 소동이 되겠죠. 디모션의 D가 아래로고 모션은 움직임이니까 이거 자천이나 강등이 되겠죠.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말이겠죠. 자, 오히려 한국말이 더 어렵네. 좌천, 강등 이런 말은 뭐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나 스크립트가 글자라는 것을 아니까 prescription, subscription 이렇게 나갈 때
선생님이 먼저 써주는 게 처방이니까 처방을 영어로 prescription이라고 하고, 가입을 할 때는 가입 신청서 밑에다가 서명을 하니까 밑에 쓴다라는 말 subscription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script라는 말을 우리가 기왕에 알고 있는데 접두어만 잘하면 막 늘어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중간에 press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press? 예, press 예 읽어보죠. 소리 내시면 compress, depress, express, impress, suppress, oppress. press 누른다는 거 우리 아는데 접두어만 잘 살려보면 이렇게 단어를 팍 늘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많은 단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04번. 이 나무에는 가지가 100개나 있네. 뭐냐면 세스라는 어근을 하나 알면, 세스가 가다라는 뜻인 걸 알면, 그러면 access는 그쪽으로 가니까 접근이고, reced는 뒤로 가니까 물러나는 거고, process는 앞으로 가는 거니까 무슨 과정이라든지 이런 진행이라든지 이런 말이 되고, 그런데 이게 3개가 아니라 100개가 된다는 거죠. 스펙트가 보다니까 우리 스펙트라는 차도 있지만 서스펙트는 의심하다라는 말이 맞죠? 여기 짐작하다라는 건 좀 그렇네요. 서스펙트는 아주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의심하다라고 적어주시고요. 밑을 보니까 이것이 아마 혹시 이런 거 아닐까라고 의심한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respect는 re는 뒤로라는 말도 있고 다시라는 말이 되기도 하니까 다시 올려다본다는 의미에서 존경하다가 됐고, spectacle은 굉장한 볼거리다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conspicuous는 잘 보인다는 거니까 눈에 확 띈다는 말이 되고, 이렇게 spec이라는 말이 보다라는 거 살리면 우리가 뜻이 명확해진 단어들이 100개나 될 때, 그런 단어를 역시 파워워드는 15개 뽑았지만 여기는 그중에서도 뽑아서 10개를 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하셔 활용한다면 그러면 아주 생산성 있는 어근들이 되겠다. 그 다음에 05번 제목 읽어보시면 단어 끝에서 읽는 품사와 뜻.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나열이 됐는데 able이라는 스펠링이 붙으면 품사는 형용사고 뜻은 뭐뭐 될 수 있는, 뭐뭐 될 만한 이어서 아까 보이는 이라는 말 혹시 생각나세요? visible 하다는 거. 보이지 않으면 invisible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들리면 영어로 audible 이렇게 나올 때 aud가 audio고 able 그렇게 결합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able은 굉장히 쉽습니다만 주의하실 것은 할 수 있는이 아니라 뜻 될 수 있는 수동이라는 거. 이런 걸 정확하게 하면 훨씬 좋고, 그다음에 AL로 끝나는 단어는 거의 무슨 사? 형용사. 자, 어려운 말을 형용사로 만드는 단어 스펠링이고, 옆 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Y로 끝나는 단어는 대체로 무슨 사? 형용사. 그래서 우리가 chilly, dirty, faulty, hairy, healthy, messy, sleepy, sugary, tasty, 그쵸? 우리 아까 했었죠? 이렇게 그 스펠링만 보고 품사가 뭔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하기로 하자. 그 다음에 06번 제목 읽어보시면 영어에도 아장아장이 있거든. 별별 단어가 다 있죠. 영어라는 언어는 이게 세계어라는 강력한 특성이, 세계어의 강력한 특성. 문법은 복잡하다, 단순하다. 세계어가 되려면 문법은 단순하다. 어휘는 풍부하다, 빈약하다. 풍부하다. 엄청나게 풍부하다. 여러 나라 말이 다 영어의 단어가 된다. 영어 자체도 굉장히 발달한다.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컴퓨터에 대한 우리나라 말이 없잖아요. 가져다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 말은 컴퓨터란 말을 만들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휘가 계속 늘어나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어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어휘가 너무 적습니다. 영어를 즐기기에는 너무 적다고요. 그리고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너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어를 너무 얇게 공부하지 깊이 보지 않으니까 영어가 재밌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걷다라는 말도 이렇게, 걷다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성큼성큼. 어떻게 읽으실래요, 소리? stride 이렇게 읽어야겠죠? 뒤에 이가 있으니까 I'd 이렇게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ride라는 말에다 st를 붙이니까 소리 stride죠. 몇 음절? 1음절. 그쵸? 자, 그 다음에 살금살금은 이거 어떻게 읽어야겠어요? creep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가 2번 겹치니까 이를 길게 읽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살짝 걷는 거 영어로 sneak 이래야겠죠? 역시 이 이렇게 읽어야겠죠? 그 다음에 유유히 이렇게 막 걷는 거는 stroll 이래야겠죠. roar에다가 st를 붙였으니까 stroll 해야겠고, 그 다음에 터벅터벅 걸으면은 trot 이렇게 읽어야겠죠. 유가 왼통 자음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뭐라고 발음한다? 그래서 발음하면 trot가 되는 거죠. 그렇죠? trot 하면 터벅터벅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그 다음에 절뚝절뚝 거리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해야겠어요?
림프 해야겠죠. 자음에 둘러싸이니까 IMP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자음이 또 막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발음할까요? harbor. R라고 읽기로 했잖아. O가 아니라. 자, 발음 harbor. 자, 그 다음에 질질 끌면서 질질 발 끌면서 읽으면 shuffle이겠죠. 자음이 둘러싸여 있으면 U를 어라고 읽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에 휘청휘청 거리는 거, 술 취한 사람처럼 걷는 거 stagger. 역시 자음에 둘러싸이니까 에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stagger. 그 다음 으스대면서 막 어깨를 쭉 펴고서 그렇게 걸으면 swagger. 그 다음에 우쭐대며 걷는다 비슷하네요. strut 한다라는 말도 있고, 아장아장은 다시 다드. 그 다음에 저벅저벅 걸으면 wade겠죠. 뒤에 e가 있으니까 a라고 읽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쿵하고 걸려 넘어질 때, 자빠질 때 걸으면 stumbl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긴 단어들 처음 보는 거 많지만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죠? 아까 모음을 짧게 있는 경우, 길게 있는 경우 그대로 적용하니까 정확한 발음이 나오잖아요. 유용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봤던 건 뭐냐면, 이런 걷다의 다양한 말들은 스펠링에서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발음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swagger 할 때 막 으스대는 느낌과, stagger 할 때, 또 stumble 할 때 쿵쾅, 그런 느낌을 가지고 소리를 내자. 타들 하면 좀 귀엽다, 아장아장 이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느낌으로 읽자는 거고, 옆 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 잠깐 조금만 볼게요. 옆에는 뭐냐면, GL이란 스펠링이 들어가는 짧은 단어들은 거의 번쩍거린다는 거예요. 자, 소리 읽어보자 합니다. glacier, glad, glamorous, glance, glare, glass, gleam, glee, glimmer, glimpse, glisten, glitter, glorious, gloss, glow. 어때요? 꽤 많잖아요. 그쵸? 이런 걸 활용해서 GL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말로 번쩍 이런 느낌이라는 걸 활용하면 쉽게 외울 수 있잖아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자, 아까 우리 잠깐 봤죠? 제목 모르는데 아는 단어. 그 단어가 뭐였냐면은, 자, 소리 읽어보시면 자, 소리 읽어볼까요? renegade. 여기 gade라고 읽어야겠죠. renegade. 그러라고 요 이를 쓴 거지. renegade 이러라는 게 아니죠. renegade 이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 못 들었으냐고. 얘를 gade라고 읽으라고. 그쵸? 그럼 renegade 무슨 뜻이었어요? 나쁜 놈, 배신자, 이렇게 됐었죠. 그럼 갈릴레오라든지 그 문장이 생각나고, 우리가 리가 백이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만큼 공을 들이고 생각했으니까, 레네게이드가 좀 더 생각나잖아요. 그쵸?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한 단어와, 옆에 써 있어. 레네게이드 배신자, 외우세요. 이렇게 됐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다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리고 생각해내고 그리고 맞추고 또는 틀리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인상적이잖아요. 레네게이드 배신자 너무나 인상적이지가 않다고요. 인상적인 건 절대 인상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르는데 아는 단어라는 것은 발견하자는 거예요. 어딘가 동의어가 있거나 어딘가 반의어가 있거나. 그래서 주로 이제 동의어, 반의어라든지 이런저런 내용들로 여러분이 문장 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을 예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고. 자, 08번 제목은요. 아는데 모르는 단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영어 단어를 너무 적게 알 뿐더러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 단어가 다른 뜻으로 나왔을 때 해석이 안 되고 그럼 막 짜증을 내요. 자기가 모르면서. 자기가 덜 알고 있는 거면서 내가 단어 뜻은 아는데 왜 해석이 안 되냐 짜증을 내요. 자기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애초에 좀 풍부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뒷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우리나라 말에서 어떤 사람이 배가 몸에 있는 배밖에 몰라 외국인이. 그래놓고 막 바다에 있는 배를 배라고 부르면 막 화를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모르는 거지 한국어 무슨 문제예요. 그쵸 여러분?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공통하고 공동을 구분을 못해. 어떤 외국인이 공통만 알고 공동이라는 말이 있는 줄은 몰랐어. 그래놓고 여기다 공통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막 화를 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조금 스펠이 달랐을 때 뜻이 달라지면 그걸 제대로 공부를 해줘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들이 영어에서도 그런 비슷한 실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다 단어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깊게 알도록 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9단 제목 읽어보시면 모르는 단어와 친해지는 방법. 그래서 첫째, 모르는 단어를 폭탄 취급하지 말자. 모르는 단어 나타나면 폭탄 맞은 사람처럼 막 분노하고 그러지 마시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단어 나왔구나 무슨 말일까 한번
모르는데 아는 단어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쵸? 한국어에도 모르는 단어 잔뜩 있는데 영어에 모르는 단어 왜 그렇게 흥분해요? 그쵸, 여러분? 기본적으로 너무 흥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모른다는 나오는 것은. 그리고 알아도 몰라도 그만인 단어가 많거든요. 되도록이면 이제 알려고 노력은 하죠. 그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해서 좀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발음 부분에 가장 핵심, 아까 그거, 가장 핵심만 짚겠습니다. 202페이지, 4번. 자음 커플 알기라고 되어 있죠? 자음들을 체계적으로 볼 때 커플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프의 커플, 브. 퓨의 커플, 소리 이렇게 내야 됩니다, 여러분. 프 이러지 마시고, 프 이런 다음에 이게 왜 유성음이지, 프 이거 떠는데, 이러지 말고, 자, 피 발음, 절대 안 떨잖아요. 여러분이 프 이러면 으 때문에 떠는 거지. 트 이런 다음에 막 떤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트 소리 어떻게 내야 돼요? 트. 이게 th예요. thank 할 때 th.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this, the 유성음 무성음이 다 분명히 나뉘잖아요. 그래서 t는 트 절대 안 떨고 the 이렇게 되면 떨고 트 안 떨죠? 예, 그래서 이걸 안 떨면 라는 짝이 있고 라는 말이 있으면 라는 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성음과 무성음이라는 것이 서로 짝이 있다는 관계를 알면은 훨씬 체계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크와 그가 짝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21개의 자음이 10벌로 줄어드니까. 맞죠? 그리고 왜 나뭇잎이 단수일 때 소리 읽어보면 리프인데 왜 나뭇잎이 복수가 되면 하필이면 V라는 스펠링이 되냐면 소리 읽어보죠. 얘네가 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짝을 좀 알기로 하고 각각의 소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05번은 왜 이렇게 단어가 길어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봤고요. 단어가 길어지는 이유가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강세를 어떻게 놓아야 할 것인가를 겸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06번 3음절 이상의 오르내림과 강세, 그러니까 앞에는 2음절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은 3음절 이상을 얘기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옆 페이지를 보시면 naturalness라는 단어가 있죠. 보여요? naturalness? 몇 음절은 4음절이에요. 사실은 1음절로 읽어요. 4음절이 아닙니다. 자, 발음해 볼게요. naturalness. 몇 박자예요? naturalness. naturalness, 또 illusory, traditional, seriously 이러지 seriously 절대 이렇게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seriously가 아니라 seriously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그런데 4음절어가 1음절어로 발음이 나요? 강세는 하나만으로 충분하니까요. 나머지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보여주는 얘가 뒷페이지죠. 자, feel. 자, 소리 내보죠. feel bought flowers. feel bought flowers. feel bought her flowers. Phil bought her flowers. The man bought her flowers. The man bought her flowers. The man bought her some flowers. The man bought her some flowers. The man has bought her some flowers. The man has bought her some flowers. The man might have bought her some flowers. The man might have bought her some flowers. The man might have been buying her some flowers. The man might have been buying her some flowers. Phil bought flowers. 어때요? 같습니다. 세 단어와 9개 단어가 길이가 똑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용어에만 강세가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많이 다르죠? 그쵸? 그런데 이런 규칙을 모르고 한국어처럼 영어를 읽으니까 the man might have been buying her some flowers를 그럼 얼마나 빨리 읽어야지 저게 되느냐. 얼마나 빨리 읽어야 저게 되느냐. 자, 공부할 게 많죠? 이런 거 공부한다면 좋아지겠죠? 예. 자, 그러면, 공부하셨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죠? 예. 추석인데 공부 잘 하셨고, 자, 이제 이틀은 잘 쉬시고, 다음부터 공부할 때 영어를 좀 더 재밌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